옛날에 어른들이 이제 가끔 저한테 물어보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회사 안 망했지? 회사 월급 잘 나오지? 안 밀리고 나오지? 그러면 좋은 회사야. 그러면 괜찮은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되게 이제 생존적인 질문들,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저한테 물어서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이 이제 경제 위기나 경제 공황이 닥쳤을 때는 이제 올바른 질문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모 회사에 임원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억대 연봉 받는다, 차도 받는다, 나중에 추가적인 성과에 따른 보너스도 받는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되게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좀 지나고 나니 그 녀석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회사를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저와 이제 밥을 먹으면서 한 얘기죠. 그동안 힘들었다고. 왜냐라고 했더니 월급이 밀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차도 어느 시점이 되니까 차를 놔두고 다니면 좋겠다, 개인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아니, 그 정도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이제 임원이니까 임원 개인 명의로 대출을 해서 회사의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쓰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얘기 듣고 이건 아닌데라고 싶어서 이제 그 회사를 나오기로 결심했답니다. 물론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못 받았던 급여 관련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추측컨대 제대로 전부 다 받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지없이 당연해지지 않는 시간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IMF 전만 해도 보통의 직장인들이 회사를 들어가면 그 회사에서 정년퇴직하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회사로 옮겨서 월급을 더 받는다라는 건 매우 배신이고 배반이고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완전 반대가 됐죠. 한 회사에서 정년퇴직한다라는 것 자체를 신기한 별종으로 보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기도 어렵죠. 회사가 망해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든 뒤집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월급이 한 달 안 나온다, 두 달 안 나온다, 세 달 안 나온다, 버틸 수 있는 보통의 사람은 잘 없습니다. 대부분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삽니다. 통장 잔고가 100만원도 없는 사람도 부지기수인데 생활비를, 한 달 생활비, 두 달 생활비를 자기 통장에 놔두고 있는 사람들은 더 적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사는 게 막막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민스러운 겁니다.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이 안 나온다, 어려봄이 미납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되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월급이 밀렸다, 월급이 안 나온다, 뭐 이런 상황, 이제 그런 상황을 겪는 사람들은 매우 고통스럽죠. 근데 지금 언론 뉴스만 봐도 임금 체불이 장난이 아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놈의 정부가, 이놈의 나라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해서 처벌이 수위가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놈들, 예를 들어 전세 사기다, 금액이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무조건 무기징역 때려야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이런 개소리를 많이 하는데 피해자가 2명 이상이고 금액이 10억 이상 넘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나름의 조건은 그래야겠지만은 형벌을 아주 세게 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 재벌가 족벌가들 배명령 저지르고 주가 조작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미국처럼 영국처럼 있잖아요. 형벌을 300년 200년 때려야 됩니다. 그래야 대기업 재벌 족벌가 놈들이 나쁜 짓 안 하고 보통 사람들의 돈을, 이제 국민연금을 이렇게 헤쳐먹는 그런 짓거리들이 안 생기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서 삼성 일가가 자신들 상속하느라고 헤쳐먹는 것도, 그냥 우리의 국민연금을 탕진하는 것도 눈 감아주고 모르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거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아니, 저기 정부가 이제 보통 사람들, 저소득층, 서민들이 먹고 사는 데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돈 많은 사람들, 뭐 금투세인지 뭔지,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하던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려 그것보다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소리 소문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은데,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은 과연 얼마나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자기의 권력 다툼만 할 줄 알았지 정말로 국민들이나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라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참 화가 나고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월급이 안 나오면 가족들 어떻게 먹고 살립니까? 가족들, 아이들 밥 먹일 수 있냐라는 겁니다. 제가 스위트홈이라고 하는 일본의 유아 살인, 뭐 유아 이제 괴롭힘, 남의 아이들이 아니에요. 자기 아이예요. 자기 아이. 이제 죽이고 가두고 학대하고 하는 이런 이제 짓거리들이 이제 난무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그 얘기들이 담긴 책을 이제 읽었었다 그랬거든요. 되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 남들이 그렇게 해도 우라통이 심히는데 부모라고 하는 이들이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학대하고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랬는데 그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자기 엄마라고 자기 아빠라고 따르고 그랬다라는 거죠. 아이의 위가 깨끗했답니다. 밥 먹인 게 없으니까. 굶어 죽게 만들고 얼어 죽게 만들고 했던 그런 추악하고 충격적인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왜 벌어지겠습니까? 다 경제적인 이유이고 사람들의 삶이 뒤틀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앞으로 경제 위기가 되게 극심해진다라는데 그 극심해지는 위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으로 변하겠습니까?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많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어느 때든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닥쳐도 절대로 가족을 버려서는 안 되고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생이 끝장나는 거죠. 인생 개판되는 거죠. 이 엄난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족들 간에 힘을 합치고 의지하고 독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월급이 밀리고 의료보험이 밀리고 국민연금이 미납되고 이러면 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닐 거고 그 이제 직원들은 멘탈이 나갈 것 같은데요. 이 험난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계속 겪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원들 나가 떨어지고 회사 존폐 위기, 당연히 이제 회사는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그러한 시간들이 언제 어느 때 터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명심하며 지금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매우 암울하고 매우 두렵고 무서운 시간들이 닥치고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대공황이 터진다라고 봐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게 지금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스스로 각자 도생하고 생존할 대책들을 마련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